지잡대 나오고 학점도 안 좋고 미래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거든. 이 뭔 자신감으로 원서를 넣은 거지?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상남입니다. 네, 저 미국 지잡대 나왔어요. 전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이 영화에 나오는 삐까뻔쩍한 빌딩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상상될 텐데요. 그런데 그거는 뉴욕 사립대학교, 즉 NYU고요. 뉴욕 주립대학교는 약간 다른 느낌이죠. 뉴욕 주립대학교는 뉴욕주에 64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뉴욕의 주립대학교인데요. 제가 있던 캠퍼스는 뉴욕시티 맨하튼에서 5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봄만 되면 소똥 냄새가 밭에서 학교까지 물어왔어요. 그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외가댁 할머니네 집 생각나는 그런 학교였어요. 뭐 그렇다고 똥통학교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지 들어있는 데였다고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제 학점이 폭망이었죠. 거의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취업이 되네? 사실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맨날 놀아제낀 건 아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지잡대를 나오고 학점도 안 좋았는데 미국 뉴욕 맨하튼의 중심가에 취직을 할 수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제가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경영학 전공 듣고 뭐 대충 하다가 졸업하고 나면은 어떻게든 취직은 되겠지 라는 생각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공부는 뭐 항상 벼락치기로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학점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누가 저한테 나중에 넌 커서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 말고 뭐 대가리에 든 게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후회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대학에서 귀중한 1년을 시궁창에 집어 던져버리고 군입대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군입대를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나 진짜 졸업하면 뭐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이거였어요. 현자 타임 온 거지. 근데 현자 타임이 어때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군대에서 남들 다 하는 자기개발, 저는 그때만 해도 롤 영상이나 보면서 히히히 하고 있었거든요. 돼지 같은 놈. 그렇게 2년 동안 히덕거리다 전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또 2년을 버린 거야. 지금 진지하게 말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3년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깨달은 것도 없이 시간 낭비만 하다가 복학을 하게 됐죠. 근데 미국으로 복학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졸업하기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진짜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 건가? 진짜 경영학 전공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가지고 한 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가지고 평생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 건가? 평생 하기 싫은 일을 50년이나 할 걸 생각하니까 진짜 암울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제 미국 친구가 제 복학 소식을 듣고 Chinese Culture Club이라는 중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더군요. 그거 뭐 생각할 게 있어요. 사실 그때 복학생 왔어여가지고 바로 가입했죠.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귀려고 간 건데 어쩌다 보니까 친구들 추천으로 임원까지 가가지고 중국 문화 동아리의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같이 동아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행사 때문에 단편 영화를 동아리에서 제작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예전에 영상 촬영과 편집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 주도하에 단편 교육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학교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공부 외에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졌었던 것 같네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셔서 매일 집에 오면 저녁까지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오는 길에 비디오방에서 하루에 영화를 한 편씩 빌려와서 혼자 봤었는데 가끔 재미없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 초등학생인 내가 봐도 존나게 재미가 없네. 나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만들 텐데 라고 건방진 초등학생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나는 꼭 커서 영화 감독이 돼야지 라고 주절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가 됐었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잊어버렸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 저는 결심을 하게 됐죠.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사실 남들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늦게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뒤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근차근 해보기로 했죠. 처음에 제가 했던 건 영상 촬영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물론 제가 돈을 따로 주고 강의를 들을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튜브랑 구글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배웠어요. 그리고 제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버리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DSLR을 구매했죠. 그때는 진짜 그 싸구려 카메라가 제 보물 1호였습니다. 그 카메라 구입한 뒤부터는 뭐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영상 촬영만 한 거예요. 매일 아침 기상을 하면은 그냥 컴퓨터에 바로 가가지고 앉아서 영상 촬영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 그것을 실제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안 질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질리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포기하고 영상 촬영, 편집, 영상 촬영, 편집 이렇게 매일매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단편 영화제까지 손을 뻗게 되더라고. 내가 출전했던 영화제는 24시간 안에 주어진 토픽으로 단편 영화를 구상,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 하는 축제였지. 이 축제를 나는 2년 연속으로 나갔고 첫 출전은 2등, 두 번째 출전은 1등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갖게 돼. 그리고 그렇게 입소문을 타서 대학교의 홍보 영상 촬영팀으로 고용이 돼. 이때부터는 뭐 3일에 한 번꼴로 영상을 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 홍보 영상을 촬영하면서 단편 영화도 만들고 동아리 친구들과 재밌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그 영상 관련 일은 모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학점은 개판이었지만 저는 학교에 와서 정말 그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그 사실에 행복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학기에는 그 개똥 같은 학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 영화위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 로체스터에서 학교마다 영상의 최고봉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장학금이었죠. 저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죠. 앞으로도 저는 미국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었기에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영상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비자를 지원해줄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었지만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학점이 개똥망이고 학교도 아이비리그가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그것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미국은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학벌을 잘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학벌보다는 이 사람의 경력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죠. 학벌과 학점이 더 중요했다면 전 아마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원서를 한 30군데 정도 넣었는데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곳은 총 7군데 정도였습니다. 그중 6군데는 거의 최종 학교까지 갔다가 결국은 비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실패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이고 지잡대 학점까지 안 좋았던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결과였죠. 한국이었으면은 What the fuck is that? 뭔 자신감으로 원서를 넣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잘랐을 텐데 는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외국인 신분으로 지잡대 나오고 학점이 개똥망이어도 열심히 하나만 파서 미국 뉴욕시티 그곳의 중심가인 맨하튼에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처럼 한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2년, 3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따라서 대학에 들어갔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기회가 돼서 자신이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부터 거기에 미쳐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분야만큼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뛰어나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내가 바로 지잡대 나오고 학점도 안 좋고 미래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거든. 지잡대 나왔다고 또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그리고 학점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학점까지 좋으면 일석이조겠지만 제가 꿀팁 드리자면은 사실 원서 넣을 때 제가 이력서에 학점을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 제 학점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제 직업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이 사람을 뽑을 때 경력이 아예 없는 거 아니면은 학점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이 사람을 뽑음으로써 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거만 보거든요. 학점 하나만 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학점 안 좋으면 다른 경력을 껴넣을 수 있는 거를 넣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했던 거랑 상 받은 거 위주들로 꽉꽉 채워넣습니다. 이력서에.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꼭 좋아하고 배우기만 해도 즐거운 일을 찾으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거나 또는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